자, 이제 38페이지 쌍방대리 직접거래 맨 밑에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앞에 가서 36페이지에서 5번 금지행위 반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5번은 지워주셔야죠. 이거 오타죠? 5번 반의사불벌죄는 금지행위는 아니잖아요. 아까 업무상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 36페이지에서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이에요. 그건 지워주셔야 돼요. 예. 반의사불벌죄는 뭐만? 비밀 누설만. 비읍. 금지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절 찾아오세요. 아무거나 막 지우지 말고. 3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이 있어요. 피해자의 불처벌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 거. 5번을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반의사불벌죄는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였으니까 비읍 했던 거 빡빡 지워주시고 됐고. 38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맨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쌍방대리 직접거래가 있죠. 쌍방대리 기억. 이거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쌍방대리는 이제 3학년 2반짜리 두 번째죠. 쌍방대리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하는 거, 말 그대로 쌍방을 대리하는 거. 그리고 직접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이게 금지행위인데 쌍방대리를 설명드려보면 이렇게 되죠. 갑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기업공인중개사고 이쪽으로 의뢰를 해요. 야,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중개 계약이에요. 중개 계약은 별거 아니거든요. 중개 의뢰받고 승낙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 야, 나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중개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쪽도 중개계약 체결하고 매수인 쪽도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 의뢰받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개에서 토지 매매 계약 성사를 시킨 거죠. 이런 상태에 지금. 그러면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래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지 말래요. 그럼 지금처럼 요쪽도 중개계약 체결하고 요쪽도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하는 거, 매매계약 성사시키는 거, 이런 상태가 쌍방대리 금지행위 맞나요? 그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못해서 안 달인 거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거는 얼마나 좋아. 이거는 요쪽도 돈 받고 요쪽도 돈 받고 양타 치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기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기업공인중개사예요. 대리권은 별도로 줘야 돼요. 민법 시간에 배워요. 대리권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을 별도로 줘야 돼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중개 의뢰도 하면서 야, 네가 나 대리해줘. 대리권을 별도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리권 준 거예요. 응? 야, 네가 나 대리해줘. 대리권 주고. 마찬가지예요.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중개 의뢰 하면서 또 대리권도 별도로 줘야 돼요. 야, 네가 나 대리해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대리권까지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대리인 된 거예요. 이거는 금지행위. 안 돼요.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중개계약까지 체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리권까지 받아오는 거는. 이게 왜 안 되냐면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오면 얘가 기업공인중개사가 혼자 계약서를 써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갑을 대리해서 혼자 쓰고 또 병을 대리해서 혼자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 양쪽 대리권 받아와서 무조건 거래계약이 성사가 되죠. 그러면 혼자 계약서 쓰는데. 그리고 빨리 계약서 쓴 다음에 돈 달라고 하니까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까봐 원천 봉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혼자 계약서 쓰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쌍방대리는 진짜 간단해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얘가 혼자 계약서를 썼나 요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혼자 계약서 쓰면 쌍방대리 금지행위. 왜?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니까 지금. 혼자 계약서 쓰면 쌍방대리 금지행위예요. 이런 경우 갑은 대리권을 안 줬어요. 병만 준 거예요. 한쪽만 대리예요. 일방 대리. 한쪽만 대리한다고. 그건 또 허용돼요. 왜? 혼자 계약서 쓰는 게 아니니까. 갑이 대리권 안 줬으면 갑하고 을 둘이 계약서 쓸 거잖아요. 그럼 괜찮다고요. 그러면 혼자 계약서 쓰는 것만 쌍방대리 금지행위. 또 이런 경우 계약서는 셋이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들어가 있죠. 이행 이렇게 불러요.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이행. 그래서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이행의 쌍방대리를 한 거예요. 돈을 수령해서 갖다 준 거예요. 금지행인가요? 혼자 그렇게 했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왜? 계약서를 쓴 다음이잖아요. 혼자 계약서 쓰는 것만 쌍방대리 금지행위. 계약서 셋이 쓴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계약서 쓴 다음이니까. 응?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좀 어려워요. 갑이 대리권 주면서 동의를 해준 거예요. 병이 대리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너 혼자 써도 된다고 계약서. 또 병도 대리권 주면서 동의를 해준 거예요. 갑이 대리권 줘도 상관이 없다고. 혼자 써도 돼. 그렇게. 그래서 동의 얻은 쌍방대리가 된 거예요. 동의를 얻어왔어요.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라고요? 혼자 계약서를 썼나? 동의를 받아왔대요? 둘이 계약서 써요? 혼자 쓰잖아요. 더 마음 편안하게 혼자 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편하니? 혼자 쓸 텐데. 동의까지 받았는데 마음 편안하게 쓰는 거지. 담배 한 대 피면서 여유롭게. 금지행위. 동의받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왜? 혼자 계약서를 쓰니까. 민법 시간에는 쌍방대리가 금지돼요. 민법 시간에도. 근데 동의를 얻어오면 허용돼요. 되게 헷갈리죠 또. 민법이랑.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동의 얻은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허용된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우리는 금지행위. 왜? 혼자 계약서를 쓰니까. 또 나중에 배우시지만 위임, 대리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위임하고 대리는. 근데 쌍방 위임을 받아왔대요. 갑 위임 받고 병 위임 받고. 그래도 금지행위. 왜? 대리건 위임이건 혼자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쌍방 위임도 얘 혼자 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금지행위. 혼자 계약서 쓰면 금지행위.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금지행위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쉽죠 이거는. 문제는 이제 직접거래예요. 아까 1학년 일반짜리에서는 초과보수 금지행위가 중요하고 이 3학년 2반짜리에서는 직접거래가 중요해요. 판례가 많아서 그래요. 판례가 많아서. 실제 사례가 많으니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래요. 이런 경우에요. 갑, 매도인, 토지를 팔고 을, 기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를 해요. 야, 나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러면 얘는 매도인이 아니라 이제 중개 의뢰인 된 거예요. 중개 의뢰인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중개 의뢰만 하면 돼요. 중개 의뢰 했잖아요.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중개 의뢰인. 그리고 나서 봤더니 되게 싼 거예요. 싸게 물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낼름 샀어요. 싸니까 내가 사야지. 그럼 그게 직접거래 금지행위. 직접거래 금지. 해서는 안 된다고요. 중개 의뢰인이 싸게 내놓은 거 내가 낼름 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중개 의뢰인과 모든 거래가 금지가 돼 있어요. 아,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짭짤한 건 못하게 돼 있어요. 아까 부동산 매매업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게 돼 있다. 이것도. 중개 의뢰인이 싸게 내놓은 거 내가 사야지. 안 된다고요. 원천봉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모든 거래가.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다 안 돼요. 내 거를 파는 것도 안 되고 임대차 계약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모든 게. 누구랑?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 의뢰인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중개 의뢰만 하면 된다고요. 중개 의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는. 판례도 이 직접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게 전제가 꼭 돼야 한다. 중개 의뢰를 받았어야만 그 사람이 중개 의뢰인. 거래하면 직접 거래니까. 중개 의뢰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중개 의뢰인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 친구예요. 우리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친구가 내 토지 살래? 살게. 직접 거래예요? 아니에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왜? 친구잖아요. 누구랑 거래가 안 된다고요? 중개 의뢰인하고. 친구잖아요. 친구랑 거래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중개 의뢰인하고 친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쉽나요 그게? 어려운 문제지? 중개 의뢰인과 친구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선 친절하게 나오니까요. 친구랑 거래했다. 그럼 친구랑 거래한 거예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거예요. 친구랑 거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친구를 막 의심해요. 아, 이 친구 분명히 중개 의뢰인일 거야. 아니라고요. 친구라고 나오면 그냥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다. 그러면 친구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의뢰인이죠, 그러면. 중개 의뢰만 하면 의뢰인이라고요. 친구인데도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으면 중개 의뢰인. 단순히 친구랑 거래했다 그러면 친구랑 거래한 거고. 표현들을 잘 보셔야 한다고요. 이제 또 친구가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고 의뢰인 됐으니까 이렇게 거래하면 그때는 직접 거래죠.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거니까. 응? 자, 이제 중개 의뢰가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임, 일을 맡기는 거예요. 도급, 완성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맡아서 완성을 해줘. 이런 의뢰를 했어요. 네가 내 일을 맡아서 좀 완성해줘. 중개 의뢰인가요? 아니에요. 말이 다르잖아요. 중개 의뢰랑 위임 및 도급 의뢰랑 같은 말이 아닌데 다른 거라고 이게. 그러면 위임 및 도급 의뢰하면 중개 의뢰인 되나요? 중개 의뢰인 되는 게 아니죠. 중개 의뢰를 해야만 중개 의뢰인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중개 의뢰가 아니니까 중개 의뢰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랑 거래를 해도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요? 중개 의뢰가 없잖아요. 중개 의뢰가. 직접 거래가 되려면 반드시 중개 의뢰가 있어야 한다고요. 위임 및 도급 의뢰는 중개 의뢰가 아니니까 의뢰인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해도 상관이 없고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게 아니니까 중개 의뢰인과 거래해야만 직접 거래 금지행위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중개 의뢰인인가를 판단하면 된다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요. 갑이 다른 사람 보냈어요. 대리,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수임이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일을 떠맡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대리인, 수임인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직접 거래. 이건 직접 거래예요. 왜? 그게 그거니까. 본인과 거래를 하나, 대리인, 수임인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하나, 그게 그거잖아요. 응? 대리인, 수임인은 수족, 손발이니까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다 그러면 중개 의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요. 고객분들인데 그게 그거지. 싫어한다고요. 그분이 그분 그렇게 해야지.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좀 더 공손하게 그분이 그분 그렇게 해야지. 또 오게. 고객분들이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갑을 데리고 옆집 갔어요. 응?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준 거예요. 옆집 데려가서 계약서 쓴 거예요. 이렇게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자, 이제 간단해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옆집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거. 응? 이것만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무조건 직접 거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한 가지만 빼고 요거.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괜찮아요. 다른 건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다 나오면 다 그냥 무조건 직접 거래.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거. 얘가 중간에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주겠지. 그런 취지죠.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옆집 데려갔어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공동으로 샀대요. 그러면 둘이서 공동으로 괜찮죠? 안 괜찮아요. 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게 아니잖아요. 둘이서 그냥 산 거잖아요.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으니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괜찮아요. 둘이 공동으로 사도 직접 거래라고요. 중개해 준 게 아니니까. 또 이런 경우 직접 거래하면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서 동의, 허락을 받았어요. 아, 괜찮다고.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잖아요. 동의 없고 거래하든 뭐하든 무조건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으니까 직접 거래. 아니면 또 이제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어요? 너 중개 의뢰인이니까 중개 보수 받아야 되는데 중개 보수 내가 안 받을게. 중개 보수를 안 받았어요. 얘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괜찮죠? 안 괜찮아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잖아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해.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빼고. 또 이런 경우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집을 중개 의뢰인에게 싸게 팔았대요. 산 게 아니라 이제 싸게 판 거예요. 오히려. 중개 의뢰인 싸게 샀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괜찮죠? 안 괜찮아요. 왜? 중개 의뢰인과 거래했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이득을 보건 말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게 중요하다고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만 하면 그냥 직접 거래해. 싸게 팔았어도 거래한 거잖아요. 중개 의뢰인하고. 그럼 또 이런 경우에요. 직접 거래 이거를 중개 의뢰인과 거래를 딱 한 번 했어요. 아유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중개 의뢰인과 거래를 한 번만 한 거예요. 그건 괜찮죠?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한 번 했더라도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직접 거래 금지 행위. 아까 부동산 매매업 그런 건 여러 번 했어야죠. 근데 중개 의뢰인과 거래는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라고요. 더 센 거라고 이게. 이런 경우 진짜 어려운 거? 이사를 가야 돼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이사 가려고 자기 집을 중개 의뢰인이 팔고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잘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팔고 딱 이사 간 거예요. 괜찮죠?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가려고 중개 의뢰인에게 때마침 팔고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도 직접 거래. 이사 가기 위해서도 안 된다고요. 왜? 이유 불문이에요. 무조건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그냥 직접 거래. 이것만 빼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빼고 그럼 이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주면 되죠. 옆집 기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써주면 아니면 벼룩시장에 내놓든지. 중개 의뢰인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그 중개 의뢰인과 자기 집을 거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요. 기업공인중개사 자기 거를 거래해야 직접 거래죠. 자기 거 팔거나 뭐 빌려줄 때는 자기 거를 부인 소유래요. 부인 소유 상관이 없어요. 왜? 부인 거니까. 그러니까 추측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친구 그러면 친구였죠? 부인 소유 그러면 100% 부인 거예요. 기업공인중개사 돈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돈이 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다고 나와요 시험에. 기업공인중개사 계산이다 이런 식으로. 기업공인중개사가 돈을 대고 부인 명의로 사기에 있대요.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돈을 댔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단순히 부인 소유 이렇게 나오면 100%다 그냥 부인 거예요. 우리는 부부 별산제 따로따로예요. 또 인척 소유 친척이죠. 상관이 없다고요. 자식 소유래요. 상관이 없다고요. 내게 아니니까. 기업공인중개사 본인 걸 거래해야 직접 거래. 다른 사람 명의면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거죠. 일단은 됐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쌍방대리는 계약서 혼자 쓰면 쌍방대리 금지행위. 직접 거래는 중개 의뢰인과 거래만 하면 직접 거래.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빼고 이렇게. 그 다음 3학년 2반짜리 세 번째 투기 조장 행위가 있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조장 행위. 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 이렇게 하는 거죠. 갑, 매도인, 병, 매수인. 그리고 병이 또 팔아요. 병 다시에게. 이렇게. 첫 번째가 매매. 전매 그러면요? 전매 그러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감상 전매 그러면 꼭 불법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매는 매매를 한 번 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부르는 거죠. 제1매매, 제2매매, 두 번째 매매. 매매 한 번 또 한 거니까 전매. 전세 한 번 또 한 거. 전대, 임대차 한 번 또 한 거. 전은 한 번 더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매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다 그거 아니에요. 미등기 전매가 불법인 거지. 이렇게 한 거죠. 원래대로 하면 매매가 두 번이니까 병 입장에서는 등기를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넘겨야 돼요. 순차적으로. 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공시가 돼야 돼요.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매매 2번이면 등기도 무조건 2번. 근데 얘가 한 방에 등기를 넘긴 거죠.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한 방에 넘긴 거. 병명의 등기가 생략됐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불러요. 되게 어렵죠? 중간에 낀 얘의 명의가 생략된 거잖아요. 한 방에 넘어갔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를 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가 지금 중개한 거고, 기업공인중개사가. 제가 아까도 매매가 2번이면 등기도 2번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얘가 병이 한 방에 넘기려고 그러면 그걸 가서 도와주면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라고요. 야, 너 이거 한 방에 넘기다가 걸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거운 형벌을 받아.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도와주면 안 된다고요. 투기가 될까봐 이걸 못하게 막아놓은 건데 한 방에 넘기는 거 중개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판례에서는 전매 차익이 안 남았대요.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이런 거죠. 1억 원에 샀대요. 1억 원에 팔았어요. 퉁친 거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얘는. 남는 게 없으니까 더욱더 그냥 한 방에 넘기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전매 차익이 안 남아서 한 방에 넘기는 거 중개했어요.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제가 이유 불문이라 그랬잖아요. 전매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매를 2번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매매 2번이면 너 등기도 무조건 2번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한 방에 넘기는 거 중개하면 투기조장행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거 질문 드려볼게요. 기초강의 치고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7금지만 제가 금지행위라고 그랬어요. 법에 규정된 것만 7금지. 이런 경우에요. 얘가 을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병이 이렇게 미등기 전매하는 거를 중개해 준 게 아니라 얘가 본인이 자기가 미등기 전매를 했네요. 얘가 사서 등기 안 하고 넘긴 거예요. 본인이 그냥 미등기 전매를 한 거예요, 그냥. 그 금지행위죠. 금지행위인가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그걸 중개해 준 게 아니라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7금지가 아니니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 주는 것만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미등기 전매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금지행위는 아니라고요. 7금지.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금지행위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만 금지행위. 투기, 조장행위로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게 금지행위다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중개해 주는 게. 얘가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것만. 직접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금지행위는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지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지만 금지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요. 금지행위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 주는 게 금지행위. 투기, 조장행위니까. 이런 게 어렵죠. 저 어렵다 그랬잖아요. 슬픈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요. 어려운 거였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려본 거고 금지행위 이해를 돕고자 그냥 설명드려본 거고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 주는 게 투기, 조장행위구나. 등기는 무조건 매매 2번이면 2번이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요 두 번째 유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물론 금지행위 전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뭐냐면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있어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역시 투기 조장행위니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줘야겠죠. 이게 투기 조장행위.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 변동이 제한된 건 전매가 제한된 거예요. 전매가 뭐죠? 두 번째 매매. 첫 번째 매매는 괜찮은데 두 번째 매매가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매가 제한됐다 이 말이 매매가 금지된 거랑 같은 말이에요. 전매도 매매니까. 매매 두 번째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또 같은 말. 매매가 금지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인 거죠. 권리 변동이 제한됐다. 이 말이 전매가 제한된 거고 또 그 말은 매매가 금지가 된 거라고요. 투기가 될까봐 매매를 금지시켜 놓은 게 있어요. 투기가 될까봐. 그거 매매하는 거 중개하면 투기 조장행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매매가 금지가 된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래요. 그거 매매하는 거 중개했어요. 금지행위예요? 아니죠. 왜? 전매가 허용된 건 매매가 허용된 거잖아요. 상관이 없는 그냥 정상적인 아파트라고요. 매매가 금지된, 전매가 제한된, 아니면 법조문 표현대로 권리 변동이 제한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게 금지행위. 사고 팔아야 거기에 프리미엄 붙고 투기가 될 거 아니에요. 투기 조장 행위니까. 임대 빌려주고 있대요. 그거를. 뭐 상관이 없죠. 빌려주는 거엔 프리미엄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앞에는 여러 번 나왔다고. 요건 뒤에 부동산 임대를 중개하는 거 X, 매매를 중개하는 거, 사고 팔아야 프리미엄 붙고 투기가 된다. 임대 빌려주는 건 부동산 투기랑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어보면 더 쉬워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당연히 매매하는 거 중개하면 투기 주장 행위. 임대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투기가 아닌데 그는. 매매를 중개하는 거. 그래서 앞뒤에 키워드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된다고요. 아, 매매가 금지가 된 부동산. 뭐를 중개하는 거?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게 3학년 2반짜리 금지행위. 자, 이제 얘네들이 3학년 2반짜리 금지행위요. 아까 딱지까지 해서 3학년 2반짜리.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쌍방대리를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럼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쌍방대리 했으니까. 어떤 거? 임등치 받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받고 행정처분 받고 또 3학년 2반도 받고 3학년 2반짜리였으니까. 예? 행정처분도 받고 행정형벌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거라 그랬어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대요. 임등치 받고 3학년 2반도 받고 그렇게요. 한 가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행정형벌 다 받는 거니까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38페이지에서 맨 밑에 기억 쌍방대리, 쌍방대리에서는 A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혼자 계약서를 쓰니까 금지. 더 마음 편안하게 혼자 쓴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민법이랑 또 차이점이어서 시험에 잘 나올 거 아니에요. 헷갈리고. 옆에 이제 39페이지 보시면 니은 그림 밑에 직접거래가 있네요. 직접거래. 얘도 간단하다 그랬어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만 하면 직접거래고 한 가지만 뺀 거.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것만 괜찮다 그랬어요. 그게 B죠. B. B만 별표를 치면 되겠죠.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다 직접거래 금지행위니까. B.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한 경우에는 괜찮다. 이것만 됐고 나머지도 됐고 넘기시면 이제 40페이지에서 맨 위에 디귿 투기 조장 행위는 A, B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A, B. A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니까 전매 차익이 안 남아도 투기 조장 행위 전매 차익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본인이 직접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금지행위는 아니라고요. 금지행위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그다음 B.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거. 권리 변동이 제한된 게 매매가 금지가 된 거고 전매가 제한된 거고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권리 변동 제한, 전매가 제한된 거, 매매가 금지가 된 거. 그리고 매매를 중개하는 거지 임대를 중개하는 건 투기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이제 6번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들어가야죠. 손해배상 책임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것들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가 안 나온 적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 그런 거고 좀 필요하니까 42페이지에서 7번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왜 있는지만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기초 강의에서는 이게 왜 있는지만. 이제 말 그대로 손해배상은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30조 1항, 30조 2항이라고 해서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0조 1항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고 30조 2항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30조 1항 이런 경우죠.
이제 30조 1항이에요. 사례, 이런 사례였어요. 갑, 매도인, 토지를 팔고, 병, 토지를 사고, 을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예요.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중개의뢰.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양쪽으로 중개의뢰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을은 이렇게 매매계약 성사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되면 쌍방대리가 아니라 좋은 거라 그랬으니까. 요쪽도 돈 받고 요쪽도 돈 받고 좋은 거니까 양타를 치는 거니까 중개의뢰 받은 매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안 사겠대요. 갑토지를 사라. 안 사겠대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좀 까다롭게 구는 거죠. 까칠하게. 다시 말해요. 야, 요거 사면 한 달 뒤에 10배 올라. 뭐 한 거죠? 뻥친 거죠. 뻥친 거. 이런 거 거짓말. 한 달 후에 10배 오르면 지가 샀지. 중개하겠어요. 거짓말. 판단을 그르치는 금징이.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징이. 그랬잖아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바로 가서 샀어요. 매매계약 체결됐고. 그래서 10배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재산상 손해. 1억. 땅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1억 날렸으니까 또 사기당한 거랑 비슷하니까 지금 속상하잖아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부인도 몰라보고 있어요. 지금 5천만 원. 이런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얘 한 달 후에 10배 오른다. 뻥쳤어요. 얘 어떻게 되죠? 금지행위. 아까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있어요.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는 1학년 일반. 또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모든 금지행위니까 임등치도 받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받고 그리고 1학년 일반도 받고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다고요. 이런 제재를 받는다고요. 행정처분, 행정형벌 받아요. 사고 쳤으니까. 문제는 이건 당연한데 얘가 입은 손해. 이거. 이 손해는 어떨 것인지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손해배상은. 민사 따로, 형사상 따로, 행사상 다 따로예요. 민사 따로니까 얘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벌금에서 떼서 주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별도로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그래서 지금 병이 청구를 해요. 의뢰에게. 야, 돈 내놔.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어떻게? 전액 책임을 져요. 얘는. 책임 다 져야 돼요. 재산상, 정신적 따질 필요도 없어요. 손해 입힌 그 장본인은 당연히 전액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요? 순순히 주나요? 안 준다고요. 돈이 있어야 주지.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요.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친 다음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못 해줄 때, 돈 안 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보험을 들여야 한다고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보험 드는 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험 언제 들었죠? 이것도? 처음에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할 때 보험 들었나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었어요. 이 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들 수 있는 보험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가입이 안 돼요. 서면 통지 받으면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보험 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보험을 들어야 돼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액은 차이가 있죠. 개인들은 1억이에요. 법인은 2억. 분사무소 추가로 1억씩. 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들긴 들어야 돼요.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은 또 1,000만 원이에요.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이 아니라 지역농협은 농지만 다루니까 1,000만 원 보험 금액이. 금액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보험 그러면 셋 중 한 가지예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증보험 이런 게 있고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해요. 서울보증보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제. 협회가 운영을 해요. 공제. 그리고 공탁. 자기 돈을 법원에 맡겨놓은 거예요. 일정한 금액을.
셋 중 한 가지를 해요. 보증보험과 공제는 같은 거예요. 성격이. 다만 가입하는 장소만 달라요.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하고 협회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예요. 법원에다가. 어쨌거나 셋 중 한 가지를 해요. 셋 중 한 가지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구하거든요. 공제. 간단하니까. 여기 협회에 가입하는 거 할인도 해주고 하니까 공제 가입하고, 개인이면 통상적으로 1억 보험을 들어요. 공제 가입하면서. 그래서 이제 중개 의뢰인은 뭐 하고 싶은 건데요? 보험금 청구하고 싶은 거죠. 보험금을. 얘가 안 주니까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금 청구하고 싶어요. 보험금 청구할 때는요, 한도 내에서 1억 보험 들었으면 1억까지만 청구 가능해요. 그리고 뭐만? 재산상 손해만. 정신적인 손해는 청구할 수도 없어요. 재산상 손해만 한도 내에서. 기업공인중개사는요, 전액 누구를 상대로 청구했는지를 잘 보셔야죠.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달라고 해요. 전액 다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보험회사 상대로 청구해요.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1억 들었으면 1억까지만. 그것도 재산상 손해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업공인중개사가 1억 보험 들었으면 이 기업공인중개사도 1억까지만 책임진다. X. 전액.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보험회사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 보험금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30조 1항, 30조 2항.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손해배상 책임, 그거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30조 1항을 검토해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왜 배우는 거냐면, 요게 성립해야만 뭐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이거를 이해하실 때 지금부터도 단순히 그냥 손해 입히면 돈 물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얘를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예요. 이유. 보험회사는 아무 때나 책임지는 게 아니라 30조 1항 요게 성립했을 때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금 청구 요건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 해당해야만 청구 가능하니까. 요건이 4가지예요. 첫 번째, 중개 행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고의, 일부러 하는 거, 아니면 과실, 실수로 하는 거. 귀책사유라고 부르거든요.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일부러 하든 실수로 하든.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는 보험금 청구 안 된다고요. 그다음,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요, 이 성립한 거고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는 순간에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해요. 이제 검토를 해볼 거예요. 쉬운 거부터. 뭐가 쉽죠? 이거 쉽네요. 재산상 손해 1억 발생했잖아요. 충족. 얘는 무시. 이제 정신적인 손해는 우리가 따로 배우질 않아요. 민법 내용이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1억. 그리고 또 뭐가 쉽죠? 이게 쉽네요. 고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칠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금지. 알면서 이렇게 뻥치고 있는 거. 고의가 있고. 그 다음, 저런 말을 해서 가서 제가 산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관계 충족이 돼요. 저런 말 했으니까 가서 산 거잖아요. 한 달 후에 10배 올라. 이런 말 하니까 가서 달려가서 산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관계 인정이 돼요. 요 3가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30조 1항, 즉 보험금 청구 요건을 검토할 때는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중개 행위. 이게 문제가 돼요.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돼요. 자, 중개 행위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예요. 정식으로는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행위예요. 중개계약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중개행위예요. 중개계약 체결했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줬잖아요.
오바해서 도와줘서 문제인 거지. 중개행위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개행위인지도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판례는 이 중개행위를 아주 넓게 봐요. 넓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만 입혔다면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만 입히면 그냥 중개행위. 넓게 봐서 넓게. 중개행위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겉모습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러면 넓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그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히면 중개행위.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하고선 중도금 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 들고 튀었어요.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튀면 바로 손해 입히는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혔다 하면 그냥 중개행위. 넓게 봐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관련된 정보를 잘못 제공했어요. 손해 입혔어요. 중개행위. 그것도 무조건 그냥 넓게 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히면 중개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판례는 왜 이 중개행위를 넓게 보고 있는 거죠? 판례는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넓게 봐준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넓게 봐야 이게 성립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중개행위를 넓게 봐줘서 이거 성립이 잘 되고 이게 성립되면 불쌍한 중개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불쌍한 중개의뢰인이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려면 중개행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요. 중개행위를 좁게 보면은 이게 성립이 잘 안 돼서 보험금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중개행위를 넓게 봐준다고요.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그렇게 넓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됐고 성립한 거예요. 이제 보험금 청구하죠. 1억까지만. 재산상 손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줬어요. 줘야죠. 더 충족이니까. 이제부터가 짜증나요. 보험을 준 거예요. 보험회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뭐 하냐면 구상권 행사를 해요. 구상권. 그리고 이 둘 사이 보험 관계도 중단돼 버려요. 그냥. 보험금이 나가면 둘 사이 관계가 끝. 그리고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해요. 이게 뭐였죠? 네가 갚아야 되는 걸 보험회사인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보험료 냈는데 자기한테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나 보험료 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중개의뢰인을 위한 거예요. 중개사고 당한 중개의뢰인을 위한 보험인 거지 개업공인중개사 자기를 위한 보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보험 들어서 이득 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서 들라고 하니까 드는 거예요. 그냥. 보험료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만. 안 들면 충격 못하니까. 응? 법에서 들라고 하니까 그냥 드는 거지 이득 보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도 당하는 거죠. 만약에 구상권 행사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중개사고 발생시키죠. 보험금 주죠. 구상권 행사 안 하면 가서 구경하면 되잖아요. 보험금 줬나 안 줬나 구경하고 다니고 얼마나 재밌어. 근데 구상권 행사를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보험관계가 중단돼서 일도 못하고 다시 보험을 들고선 일을 해야 돼요. 보세요. 이제 보증보험 공제 15일 올해 나왔었죠? 10일로 15일 이내에 재가입 다시 가입을 하고 나서 일할 수 있어요. 중단되니까. 공탁은요 15일은 마찬가지예요. 공탁은 가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지. 그래서 자기 돈 맡겨놓은 거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면 그만큼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부족액 보전 이렇게 불러요.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15일은 마찬가지인데 짝꿍을 잘 맞춰야 한다고요.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 성격이 완전히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 15일 이내 재가입. 공탁은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맡겨놓은 거니까 그 금액이 빠져나간 만큼을 채워넣으라고요. 부족액 보전.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나갔대요. 그러면 5천만 원 채워넣으라고요. 1억 5천 돈이 많아서 한 1억 5천 넉넉하게 맡겨놨어요. 5천만 원 나가서 현재 1억 남아있어요. 채워넣을 거 없는 거고 1억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큼을 채워넣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공탁일 때는 그런 거고
올해 시험에는 이게 나왔었고 15일이 10일로 또 나오지는 않겠죠. 지금 봐주면 되고 이렇게 즉 30조 1항 뭐랑 관련이 있다? 보험금 청구랑 보험금 청구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역시 30조 2항도 마찬가지예요. 30조 2항도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어요. 30조 1항이건 2항이건 전부 다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다. 그런 거. 책을 잠깐 보시면 42페이지 사례 설명에서 동그라미 2번 7번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에서 동그라미 2번 사례 설명에서 기억 30조 1항이고요. 요건 4가지. 인과관계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관계는. 니은 보증 금액은 다르죠. 개인 1억, 법인 2억. 그래도 들기는 들어야 되고 설정 방법은 셋 중 한 가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고 차이가 없다고요. 법인도 셋 중 하나, 개인도 셋 중 하나. 차이가 나는 건 금액만 차이가 나고. 됐고. 그리고 리을을 주의하시라고요. 보증보험, 또 공제, 보험금 준 다음에 어떻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 구상권 행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득 보는 게 전혀 없다. 이 보험 들어서 그런 것만. 그리고 43페이지 메인 위에 별표를 보시면 별표 2가지만 설명드리고 좀 하실게요. 첫 번째 별표, 중개행위 어떻게 판단한다? 넓게 판단한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그래서 넓게 봐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넓게 봐서. 돈 들고 튀는 것도 다 중개행위. 그런데 두 번째 별표를 보세요. 역시 판례인데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린 사람이에요. 기업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다 빌려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계약책이라고 돈 들고 튀었어요. 중개행위가 아니다. 왜?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아무리 넓게 봐도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입혀야 중개행위지 자격증, 등록증을 빌린 사람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뭘 하든 금지행위,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거죠. 중개행위.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취지들. 됐고 별표 2가지가 다 판례니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청구 기간을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방가로 이번에 30조 2항도 한번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네. 좀 쉬세요.